안녕하세요. 늙어감의 기품입니다. 나이듦 속에서도 현명한 선택과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 진정 편안한 노후를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대형 병원 바로 옆에 집을 샀는데 1년도 못 버티고 다시 이사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전원주택의 꿈을 안고 시골로 내려갔다가 6개월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온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수천만 원을 들여 실버타운에 입주했던 분이 2년 만에 여기는 도저히 못 살겠다며 나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집은 분명 좋았습니다. 깨끗하고 넓고 시설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30년간 노후 상담을 해오면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집 때문에 내 삶이 더 힘들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반대로 집 하나를 잘 선택해서 이제는 마음이 편하고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차이를 만드는 게 집값이나 크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후반전을 위한 더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나은 내용을 준비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집 선택 기준 4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놀라운 건 대부분 사람들이 정반대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큰 병원 옆? 아닙니다. 넓은 평수? 아닙니다. 전원주택? 더더욱 아닙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집 크기의 함정입니다. 이제 애들도 다 나갔는데 큰 집이 뭐하러 필요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집을 확 줄이십니다. 67세 김 여사님도 그랬습니다. 남편과 사별하신 후 혼자 30평 아파트에 계신 게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12평 원룸으로 이사하셨죠. 하지만 정확히 한 달 후 김 여사님은 친구분께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살면 미쳐버릴 것 같아. 정말로 숨을 쉴 수가 없어. 처음엔 아늑하다고 생각했지만 며칠만 지나니 갑갑하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좁은 집엔 식탁도 없고 거실도 없습니다. 물건은 계속 쌓이는데 둘 곳은 없습니다. 집이 좁아지면 그만큼 심리적 여유도 사라집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에 좁은 공간의 갑갑함까지 겹치니 한순간에 숨막히는 삶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큰 집은 어떨까요? 68세 임 여사님은 자녀들이 모두 독립했지만 40평 아파트를 고집하셨습니다. 언젠가 식구들이 다 모이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1년이 지나고 보니 자녀와 손주들이 집에 온 날은 명절 포함해서 단 10일이었습니다. 나머지 355일은 부부 2분이서 텅 빈 방들을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중요한 건 시대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자식들은 명절 때 와도 자고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명절에 부모님 댁에서 숙박하는 자녀의 비율이 지난 10년간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당이 많으면 매일같이 청소하고 먼지 털어내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또 매달 나가는 관리비, 전기세, 난방비. 방이 많으니 쓰지 않아도 돈은 계속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노후주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가장 알맞은 집 크기는 20평에서 25평이라고요. 이 정도면 너무 크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부부가 생활하기에도 충분하고 자녀나 손주가 잠시 찾아와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병원 옆이 아니라 이곳 옆입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 근처로 가야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형 병원 앞에 사신 분들의 70%가 1년 안에 후회하십니다. 71세 최 여사님이 그랬습니다. 대형 종합병원 바로 앞 오피스텔로 이사하셨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후회가 찾아왔습니다.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렸습니다. 병원이 가까워서 안심되는 게 아니라 병원이 가까워서 매일같이 죽음을 떠올리게 된 거죠. 결국 6개월 만에 다시 이사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복지관 근처 아파트였습니다. 매일 아침 복지관에 가서 시니어 요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점심은 복지관 식당에서 해결했고 오후에는 서예 동아리에 참여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살아있는 곳이에요. 병원 앞은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었어요. 병원은 아플 때 가는 곳이지 매일 보며 사는 곳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환경 자극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병원을 매일 보면 아픔과 죽음을 떠올리고 사람을 매일 보면 삶과 활력을 느낍니다. 복지관은 노년의 강남입니다. 일본에서는 복지관 근처 집값이 학군지보다 비쌉니다. 왜일까요? 그곳에 노년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는 무려 484개의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노후의 생활 인프라가 모두 모여 있는 곳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물리치료실, 저렴한 미용 서비스, 안부 확인, 영양사가 만든 점심 식사까지 교육도 있고 돌봄도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집 주변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게 3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이웃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실제로 사람들과 교류가 활발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0%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시설입니다. 산책로, 공원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운동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공원은 노년의 약국입니다. 걷기는 심장병, 당뇨, 고혈압, 우울증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병원입니다. 대형 병원은 30분 이내 거리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동네 의원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정의학과가 도보 10분 이내에 있으면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실버타운의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실버타운 광고를 보면 천국 같습니다. 최신 시설, 의료 서비스, 새끼 식사 제공, 문화 프로그램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편안함이 여러분의 마음까지 채워주진 못합니다. 실버타운엔 노인만 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젊은이들의 활기도 없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들과 식사하고 대화 주제는 매일 똑같습니다. 문제는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결정할 자유가 없습니다. 모든 게 정해져 있고 시스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로 실버타운을 나오시는 분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시설은 호텔인데 마음은 감옥 같았어요. 스탠포드대 연구에서 요양원 노인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엔 화분을 직접 관리하세요. 다른 그룹엔 직원이 화분을 관리해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8개월 뒤 스스로 관리한 그룹의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직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일반 주거 공간, 특히 주상복합이나 신도시 아파트가 훨씬 낫습니다. 거기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삽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네 번째 기준입니다. 전원주택은 낭만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은퇴하면 전원주택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68세 박 선생님은 경기도 외곽에 전원주택을 지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되니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나고 모기와 벌레들이 온 집안을 점령했습니다. 가을이면 낙엽 치우는데 하루가 다 갔습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갑자기 쓰러졌을 때 들어줄 이웃이 없습니다. 전원주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립입니다. 마트까지 차로 20분, 병원까지 30분. 모든 것이 멀리 떨어져 있고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큽니다. 난방비가 아파트의 2배에서 3배까지 나옵니다. 게다가 전원주택은 집값이 떨어지고 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시골 생활을 정리하셨습니다. 전원주택은 노망이 아니라 로망이었어요. 전원주택을 고려하신다면 최소한 2년은 그 지역에서 월세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땅부터 사고 집부터 짓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결국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아파트는 가장 적은 위험, 가장 높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아파트에는 5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첫째, 생활 인프라. 병원, 마트, 약국이 걸어서 10분 안에 있습니다. 둘째, 안전. 관리실, 경비, CCTV가 24시간 작동합니다. 셋째, 관리의 편리함. 보일러가 고장나면 관리실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넷째, 커뮤니티. 경로당, 문화센터, 주민동호회로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다섯째, 자산 가치. 혹시라도 팔아야 할 상황이 생기면 아파트는 훨씬 수월합니다. 요즘은 중소도시의 전원형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종, 원주, 나주 같은 곳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곳은 자연 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동시에 병원, 복지관, 교통 인프라도 함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값이 서울의 절반 수준입니다. 실제로 이런 중소도시로 이주한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만족도가
서울 거주 노인보다 평균 22%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실버타운은 편하지만 자율성이 없고 전원주택은 낭만적이지만 고립되기 쉽습니다. 아파트는 완벽하진 않지만 실패할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소도시 전원형 아파트는 현실과 이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내 삶에 가장 꼭 맞는 집은 어떤 집인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복지관 근처 20평대 아파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세요. 건강이 불안하다면 1층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저층 아파트를 고르세요. 외로움이 걱정된다면 커뮤니티가 잘 운영되는 단지를 선택하세요. 활동적인 걸 좋아하신다면 도시명 신축단지나 주상복합을 고려하세요. 마지막 집을 찾고 있다면 팔기 쉬운 위치, 돌봄 시설이 가까운 곳, 무엇보다 자녀가 방문하기 편한 곳을 고르세요. 1인 가구라면 관리실이 잘 운영되는 아파트, CCTV가 완벽한 단지를 고르세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집을 고를 때 지금의 나만 보지 마시고 10년 후의 나를 상상해 보세요. 10년 후에도 이 계단을 오를 수 있을까요? 10년 후에도 이 동네에서 혼자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10년 후에도 이 집을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집.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집입니다. 당장 이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명확한 그림을 그리세요. 내가 어떤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노년을 보내고 싶은지. 그 그림이 선명할수록 여러분의 미래는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집이 진짜 의미에서의 안식처가 되길, 그곳에서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힘을 보태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여러분은 노후에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우리 모두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후반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